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5G 설명과 관련 수혜 업황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통신 3사 중 LG U+의 투자 포인트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지국가, 중계기 구축의 필요성 때문에 5G 관련 장비들과 부품들은 어떤 것이 있고 또한 수혜주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장비에는 기지국과 중계기 설치에 관련된 장비들과 부품들 그리고 핵심 디바이스 RF 부품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기지국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셀 크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아셔야만 합니다. 셀은 한 개의 기지국이 담당하는 통신 커버리지 서비스 영역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셀과 소형 셀로 구분하지만 LTE 이후 설치되고 있는 기지국의 커버리지 영역과 5G 통신만 투자해서 중요해지는 셀 크기의 세분화를 고려한다면 대형과 소형으로의 구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매크로셀, 마이크로셀, 피코셀, 펨토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매크로셀은 커버리지 반경이 넓고 출력이 높은 매크로셀로 전국 커버리지망의 기반을 구축하고, 마이크로셀과 피코셀은 건축물 등의 장애물로 인한 전파 방해와 인구 밀집 지역 등에는 조금 더 낮은 출력의 마이크로셀과 피코셀 기지국을 이용해 원활한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피코셀은 더욱 세분화된 펨토셀과 같이 실내에서 사용되거나 스마트폰의 와이파이 검색을 실행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와이파이 신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소규모 셀 기지국 장비를 설치하여 실내에서도 원활한 5G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향후 5년간 성장 전망이 있는 스몰셀 생산 업체인 이노와이어리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의 주요 사업 영역은 통신용 시험 계측기 및 스몰셀, 특히 이제 펨토셀 영역이며 개발과 생산 그리고 판매 단계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스몰셀 발주는 SA 기술로 5G가 본격 상용화되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5G 초기에는 기지국과 안테나 등의 매크로셀 단위의 장비들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사의 사업 구조상 18년도 말에 계측 장비 수주로 매출이 회복되며 작년 적자에서 턴어라운드 되어 순이익은 20억대가 예상이 됩니다. 2019년에는 실적 성장이 가시화되며 순이익 예상은 50억대로 성장을 하면서 2020년 스몰셀로 수익성 개선 단계까지 도달이 기대가 됩니다. 또한 2020년 순이익 예상치는 200억대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트랜시버에 대한 용어와 관련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랜시버란 광통신망을 연결하는 광케이블과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전송 장비 사이에 위치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5G 투자 핵심인 기지국과 중계기 등의 장비에 트랜시버는 무선국의 RRH, BBU 등에 실장되는 핵심 부품입니다. 그렇다면 기지국 중계기의 증설 핵심 부품 트랜시버 생산업체인 오이솔루션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트랜시버에 적용 가능한 산업별로는 이동통신망, 데이터센터, 가정용 인터넷 등에 적용이 가능하며, 특히 오이솔루션은 해외 수출 위주로 제품 판매 및 외형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18년 1분기 기준 해외 매출 비중은 67.5%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초기 투자가 마무리돼도 감익 우려는 낮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장비 수요 사이클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에 대한 순서로 2022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현재 오이솔루션을 유력한 매수 관심 종목으로 지속적인 수급 동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 동반시에 1,700원과 1,800원 사이에 매수 가격에 분할하여 매수하는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앞서 트랜시버 설명 시에 무선국의 RRH, BBU 등에 실장되는 핵심 부품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중에서 RRH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RRH는 대기 중에 필요한 데이터만 골라 수신하는 무선 RF 부분과 이 데이터를 해독하는 제어, 베이스밴드 부분으로 구성되는 장치로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RF, 무선 부분만 따로 분리한 것입니다. RF, 무선 주파수란 무선 주파수를 방사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통신 방법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기술은 LTE 보급과 함께 기지국 표준 장비로 빠르게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초기 NSA 방식의 직접적인 수혜주들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RF 부분 관련 종목들로는 KMW, 서진시스템, 에이스테크, 기가레인, 와이솔,
등이 있습니다. 훌륭한 관심 종목들이지만 현재 포트폴리오에서는 KMW를 보유 중이기 때문에 KMW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기지국에 장착되는 각종 장비 및 부품류 등을 생산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장비 및 부품으로서는 무선통신 기지국에 장착되는 안테나, 필터 전문 업체로서 사업 부문은 RF, 안테나 필터 RRH 부문과 LED, 스포츠 조명, 실외 조명, 실내 조명 부문으로 구분됩니다. 매출 비중은 RF 분야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노키아, 스프린트, KDDI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4분기 이후 안테나 필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였는데요. 5G가 도래함에 따라 안테나 필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데이터 전송 속도 및 용량 증대를 위해서 미모 기술의 확장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미모는 다중 안테나를 이용해서 다중 송수신 입출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뜻하는데 여기에 매시브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최소 100개 이상의 안테나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G가 매시브 미모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나오게 된다면 LTE에 비해 100분의 1 수준의 에너지를 소비하면서도 더욱 빠르고 많은 트래픽 처리 능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5G 서비스 네트워크망의 범위와 트래픽 수요가 확실하지 않아서 현존하는 미모 기술로 구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20년 SA 방식의 5G 활성화가 되고 자율주행차 등 28GHz 이상의 초고대역 주파수가 필요한 기술들이 현실화가 된다면 매시브 미모의 기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28GHz 주파수 경매가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6월 한국에 이어서 11월 미국에서 28GHz가 경매에 붙여질 전망이고 이변 없이 할당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내 KT와 인도 릴라이언스의 최근 형태를 보면 매시브 미모의 적용에 대한 조기 활용 계획을 내비쳤습니다. 인도의 경우 이왕 늦었으니 5G를 준비하는 자세를 비추는 것으로서 KMW에 대한 단기적인 수혜가 2018년 실적 예상치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매시브 미모 기술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20년 이후에는 해당 기술에 대한 생산력을 지닌 KMW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KMW의 리스크로 손꼽히는 부분은 LED 사업 부분에 대한 적자로서 이는 이미 축소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게다가 LED 사업 부분에 대한 매각설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50억 원에 달하는 CB 발행 공시로 악재가 이미 노출되었다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KMW의 예상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살펴보신다면 2018년 2,800억대의 매출액에서 2019년 3,600억대의 매출로 성장 전망을 하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220억대의 회사에서 330억대의 회사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당기순이익은 140억대에서 230억대로 성장 예상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7년의 적자가 흑자로 전환되어 턴어라운드 되는 과정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KMW의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2018년 현재 8월 6일, 8월 7일자에 방송이 촬영되고 있거든요.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이 아니라는 점을 꼭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왼쪽에는 코스닥 지수와 오른쪽에는 KMW의 주간 차트상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KMW는 지수의 하락 및 조정 시에마다 큰 폭의 하락 및 조정을 겪어가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KMW의 주요 특징 중 한 개는 40주 이동평균선을 기점으로 한 번도 하회한 적이 없으며 의미 있는 고점과 저점을 두세 개 연결해서 추세를 나타내는 하락 추세선의 돌파 관점에서 매수 자리가 유효한 점을 지속적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동평균선에 대한 매매 관점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KMW 같은 종목은 주가 조정 시마다 큰 폭의 하락을 겪어가면서 20%가 넘는 하락의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장기 보유자의 관점이 아니다면 솔직히 견디기 힘든 정도의 주가 조정이 나오면서 상당히 트레이딩 하시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KMW 같이 타 종목들도 10주 이동평균선과 40주 이동평균선에 대한 매매 관점으로 적용을 해보신다면 적합한 종목들이 상당히 꽤 있는데요. 40주 이동평균선의 기준점을 적용으로 40주 이동평균선이 횡보 및 하락으로 전환된다면 지속적인 트레이딩은 당연히 멈춰야 될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10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모습에 매수가 진행이 되고 하회하는 모습에 매도가 진행이 돼도 상당히 긴 기간 동안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속해서 보유를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서도 매수 관점과 매도 관점이 나왔었고요. 최근에서도 매수 관점과 매도 관점, 다시 재매수 관점과 현재 모습은 하회하기 직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선 현재 모습에서는 매수는 진행이 되지 말아야겠죠.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지켜보자면 최근 7월에 기관과 외인의 매수의 모습에서 살펴보다시피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계속적으로 받아갔는데요. 최근에 다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는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매도가 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반등이 재차 나오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면 다시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양호할 것 같습니다. RF 프론트 엔드라는 부품의 핵심인 소우 필터를 중심으로 향후 보호 필터까지 대비해서 글로벌 전략에서 뒤처지지 않고 있는 와이솔의 주가 차트의 모습인데요. KMW보다는 훨씬 더 강한 기관과 외인의 매수세와 개인의 지속적인 매도 과정이 주가의 큰 상승폭을 일으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7월 6일서부터 매수가 진행되어 7월 25일 코스닥 지수의 큰 하락에서 매도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전략은 5G에 대한 관련된 부품과 장비 분야에서 큰 상승을 주도하는 주도 업종들이 상승을 일으켰을 때 기본적 분석으로 양호한 같은 섹터 내의 5G 관련 부품 및 장비주들에 대한 공반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여 우선 코스닥 지수가 7월 25일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와이솔의 후발주자로 KMW를 매수를 진행하였고요. 현재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와이솔에 대한 모습이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두 번째로 세운 대안이 와이솔에 대한 지속적인 보유 관점보다는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를 살펴보신다면은 와이솔이 매도된 이후에 공략을 했다면은 충분히 더욱더 상승의 여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5G에 대한 펜션 매매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취하고자 하는 전략은 서진 시스템으로 전환이 됐다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겠지만 KMW 또한 향후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잘 관찰하여 성장 모멘텀이 충분한 회사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 종목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5G의 보안 분야와 자율주행차 분야에 대한 직접 관련된 종목들은 기본적 분석에서는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데 향후 기본적 분석이 양호한 구간이 나타난다면 관심 종목 소개 차원에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